자, 오늘 또 채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딥하게 들어갈 건데, 오늘 좀 어렵죠? 방금 거 좀 어려웠죠? 이 영상을 되돌려가지고, 라디오 좀 들으셔. 일하실 때도 듣고, 그냥 보셔, 계속. 딱 3번, 4번 듣다 보면, 아, 코인 이슈가 요 말을 하고 싶었구나. 요거를 알고 있는 나는 앞으로 무서움이 없겠구나.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세계 채권 가치 3,171조 이상 감소. 금융위기 때보다 타격이 크다. 지난해 1월 고점에서 현재까지 11% 하락했다. 채권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금융위기 때보다 타격이 크다. 자, 90년도 이후에 고점 대비 하락폭으로는 최대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하락률인 10.8%를 넘어섰다.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세계 경제 금융 대기 위기 왔을 때 하락률이 10.8%. 근데 지금 하락률이 11%. 국제유가 140달러 넘은 거 2008년도 넘었죠. 근데 지금 140달러 넘었죠.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랑 똑같습니다. 국제유가도 똑같고 지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 국민들은 소고기를 못 먹고 있어요. 비싸서. 경제 금융 지금 금융위기 대공황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지금 다 터졌어요. 지금 못 사는 나라들 뭐 남미,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 GDP 낮은 국가들, 이멀진 국가들 한 차례 지금 다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잘 살고 이상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막 도지코인 사고 뭐 이코인 사고. 자, 도지코인 뭐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인기가 많으니까 뭐 샌드박스 뭐 컨텀 리플 리플은 아니죠. 비트코인 골드 막 이런 코인들 아니면 막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 이런 것들을 사시는 거죠. 아직 사태의 뭐라 그럴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자, 지수 기준 시장 가치가 2조 6천억 달러에서 2008년도 감소액이 2조 달러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고 해요. 채권 시장이 전례가 없는 손실을 봤다. 채권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좀 다르냐면, 비트코인 시장 투자자들은 막 15%, 500%, 1000% 기본이죠. 코인 이슈가 뭐라 그랬어요? 2022년도, 3년도, 4년도 그냥 코인 이슈 방송 안 보더라도 매달 비트코인을 50만원씩 사. 그분들 2024년도 적어도 늦어도 2025년도 열어봤을 때 얼마 된다고 말씀드렸죠? 최소 500%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막 비트코인 투자는 일주일 사이에 80% 이더리움 클래시 이렇게 오르는데, 채권 투자하는 분들은 조 단위로 움직여요. 몇 천억? 콧방귀 낍니다. 몇 조, 몇십 조. 몇십 조에 1%. 어느 정도 될까? 자, 그러면 채권금리, 채권 시장은 1%, 2%도 굉장히 큰 수익이다. 왜? 자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프리 건들락 형님 몇 조 왔다 갔다 해. 1%만 수익 봐도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뭐라 그럴까, 손해는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자산, 미국 국채, 채권 시장인데 전례가 없는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하라고 하고 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반대로 논다고 말씀드렸죠.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해. 지금 미국 국채가 2.3%, 2.4%, 방송하는 도중에 또 2.4%까지 올라갔네요. 그럼 미국 국채 가격 떨어지겠죠. 그럼 기존에 채권 샀던 채권 투자자들 계속해서 손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171조가 가치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보통 채권 투자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주식 비중을 60%. 왜? 좀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안전하게 채권에서 40%.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자, 지금 채권 시장이 왜 감소됐는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3,171조 정도 감소가 됐고 2008년도 당시 하락률보다 지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채권을 발행하는데 개인채, 회사채, 국채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그 주체가
다르죠. 근데 회사채는 이제 회사가 채권을 지금 발행을 해주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데, 자, 회사채는 경제 성장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졌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어.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기업들 매출도 안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 신용 가치가 떨어지면서 신용 위험을 증가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에 특히 취약하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벌어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곡물 가격 오르고 국제유가 오르면서 경기는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돼요?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해. 스태그플레이션. 요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회사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 큰 이유. 은퇴 자금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미국은 내가 돈을 좀 벌었어.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시장 그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면 미련 없이 은퇴합니다. 아시아 시장이랑은 좀 달라요. 왜? 주식 시장들이랑 연동돼 있어가지고 뭐 연금 펀드라던가 노후 펀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피델리티가 노후 펀드, 연금 펀드 그 자금들을 뒤집어지게 갖고 운영을 하는 거고, 블랙록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뱅가드 이런 애들. 자, 그러면 은퇴자들이 채권이라던가 고정수입 투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하락세가 어떻게 돼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다수의 선진국에는 위험하다. 미국한테 위험하다. 흔들린다. 자, 그럼 채권 시장 왜 흔들릴까? 자, 미국 국채가 뭔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 국채가 뭐예요? 연준에서 미국 국채 상품을 찍어. 10년물, 3년물, 뭐 5년물, 1년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국채 상품을 누가 사요? 이머징 국가들, 베트남이나 일본, 뭐 필리핀, 얘네들이 달러가 필요해. 그러면 달러를 사려면 어떻게 가요? 연준한테 미국 국채 상품을 사는 겁니다. 그럼 미국 국채가 뭐예요?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달러 교환권으로 보고 계시면 됩니다. 연준이 미국 정부한테도 미국 국채를 팔아. 달러 교환권을 줘. 그러면서 이자를 받아먹고. 연준이 그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고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5월 달에는 0.5포인트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긴축해야 된다. 계속해서 시장에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 하는 거 지금 들통났죠. 자산시장 투자자들은 안 속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상품은 고정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정금리야.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 상품의 그 금리가 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기존 채권을 매도를 하고 신규 채권을 구매를 해야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0.25% 금리 인상을 했어. 3월 17일 날. 그럼 기존의 채권을 갖고 있던 채권 투자자들, 채권을 3월 17일 이전에 매도를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매도 많이 했겠죠. 채권을 매도하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러면 매력이 떨어지고 있겠죠. 그러면 채권 매도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니까 채권 가치가 3,171조 감소했어. 근데 반대로 채권 금리는, 국채 금리는 올라가. 계속 2.4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국채 매도량이 늘어나. 10년물 국채 매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겁니다. 아, 연준은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해서 찍어내고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데 안 사? 연준의 작년 그 순수익이 애플 그 매출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 미국 국채가 팔리지 않으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근데도 이번에 0.25% 금리 인상을 했어. 연준에서 유지를 해. 지금 코인 이슈가 3월 17일날 미국 금리 인상 90% 이상 0.25% 할 거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확신을 가졌고 다른 방송들은 뭐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그리고 또 0.5% 한다. 그런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코인 이슈는 0.25% 한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죠.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코인 이슈가. 0.25% 금리 인상을 하면 국채 매도하는 양이 늘어나. 왜? 채권 투자자들이 3월달에 0.25% 했어? 그럼 5월달에도 0.25% 하겠네? 7월달, 8월달, 9월달 이번 연도 6번, 7번 계속해서 채권을 금리를 인상하겠네. 그럼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반대로 0.5%를 했어. 0.5% 하게 되면은 5월달에는 안 하겠지. 3월달에 0.5% 했으니까 좀 세게 안 하겠지. 채권 매수량이 0.25%대보다는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 0.25% 하면 국채 매도량이 늘어나는 거 알아. 달러를 못 벌어들이는 것도 알아. 할 수 있었던 거. 코인 이슈가 왜 0.25%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 자신있게. 자, 여기서 경제라던가 이런 것들 코인 이슈 방송을 보시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어디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 제일 불쌍한 국가가 누구예요?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오르면서 뒤집어지게 벌어들이고 있죠. 물론 전쟁하면서 이제 소모되는 건 많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반사이익 얻는 거 미국 뒤집어지죠. 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팔 수도 있고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 LNG 유럽한테 팔아먹어. 유럽이 러시아한테 수입 못하니까 미국이 우리가 구세주야 하면서 팔아먹어.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가. 베트남, 인도, 필리핀 생산을 해야 돼. 이런 국가들이. 그럼 기업들이 생산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물품을 만들 때, 공장을 돌릴 때 국제 원유라던가 원유라던가 천연가스라던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런 에너지 결제 대금이 달러로 쓰입니다. 달러 없으면 못 사요. 오일 달러, 페트로 달러 알고 계시죠? 그럼 그 국가들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연준한테 달려가서 뭐를 사요? 연준이 찍어내는 미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가 미국 국채를 사. 연준 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주면서 천문학적인 달러를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엄한 미국이 돈을 미친듯이 벌고 있다. 그리고 또 아랍이랑 지금 예멘 후티 반군 이란이 애들이 지금 밀어주고 있고 아랍이랑 사우디 얘네들 싸우고 있죠. 싸우면서 사우디한테 경제적 군사적 지원해주면서 무기도 팔아먹을 수 있고 아랍 애들한테 무기 판매하는 대금도 달러 벌어들이고 돈을 미친듯이 버는 겁니다. LNG 수출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대출해주고 천문학적인 수입이 발생된다. 미국 지금.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상 쉽게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어요? 자, 신흥국들이 일단은 흔들립니다. 신흥국들이 흔들리고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겠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작년부터 미국이 하기 전부터 0.25%씩 두 번, 세 번 한 이유가 뭐예요? 해외 투자자 자금들이 금리 인상을 늦게 하게 되면은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들은 해외 투자한 자금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들은 무조건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미리 올려야 된다. 자금을 어떻게 돼요? 금리를 높게 줘서 투자자들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해. 신흥국 흔들리겠죠. 달러가 없고 힘든 나라들, 경제 GDP가 안 좋고 그 신흥 국가들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겠죠. 왜 느려질까? 자, 아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국가들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성장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인도네시아, 인도에 있는 기업들이 수많은 상품을 찍어내고 수출을 해서 수출량을 늘려가지고 기업들이 이익을 얻어야 그 나라 인도가 성장을 하는 구조죠. 그러면 인도에서 공장을 뒤집어지게 돌려야 돼. 계속해서 경기 성장을 이뤄야 돼. 수출량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막대한 원자재라든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가 달러가 부족해. 계속해서 원자재나 에너지, 천연가스, 석유를, 원유를 달러로 사야 돼. 그럼 달러 누구한테 또 빌려요? 연준한테 빌리죠. 계속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요게. 연준은 그럼 인도가 성장해. 인도네시아가 강대국으로 성장해.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다? 누구한테 좋다? 반사 이익을 받는 게 누구다? 미국. 왜? 수출하면서 어떤 걸 많이 써요? 에너지 원자재, 석유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것들 다 쓰면서 그거 결제하는 대금을 달러로 쓰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얘네들이 크면 미국이 크는 겁니다. 반대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해. 신흥국들이 무너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가 무너지면 미국도 경제 성장 속도가 늦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 속도는 커플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죠. 아프리카 10명 중 8명, 9명이 중국 폰을 쓰고 있고 저가 폰. 이런 이유들이 뭘까? 미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도가 성장을 하는 건 이퀄 뭐예요? 미국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든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 이해되셨죠? 신흥국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된다? 미국도 같이 부유해진다. 이런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영국이 아프리카 투자하고 중국이 지금 막 아프리카 투자하고 막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막 뭐 사우디랑 그 중국이랑 위안화 결제 원유를 그렇게 쓴다 그래가지고 달러 죽는 거 아니야? 달러 패망하는 거 아니야? 위안화가 이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미국 달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게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한테 뿌려놓은 돈들도 많고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경제의 속도가 올라가고 성장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도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달러의 영향력, 역할, 기축통화로서 건재하는 것도 계속해서 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쉽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연준이 계속되는 금리 인상 언급하고 0.25%를 하더라도 국채 매도량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어렵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